안녕하세요. 빌파고 박찬현 팀장입니다. 1월에 중요한 부동산 이슈 두 가지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라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첫 번째는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입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지난 24년 10월에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기존에 약 4년간 3.5%라는 기준금리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요. 지난 10월에 3.25%, 11월에 3%로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1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방향성이 결정된 만큼 기대감이 뜨거웠고요. 작년에 건물을 매입하셔서 올해 잔금을 앞두신 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저희가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동결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그 이유는 환율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환율은 최근에 1,470원, 1,480원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만약 이번 1월에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면 환율이 1,500원을 돌파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면 그만큼 또 불안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분명 부담감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과연 중립금리는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어느 시점에 내려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 상황이 안 좋다면 중립금리가 한 2% 정도, 시장 상황이 좀 괜찮다면 2.5%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반면 코픽스 금리는 많이 내렸습니다. 코픽스 금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주요 은행들이 있죠. 주요 은행에서 시장에 조달하는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등 8개 수신상품 자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에 산출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지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하는 지표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의 1년간 변동을 보시면 1년 전에는 거의 3.6에서 3.7% 사이, 그리고 최근에는 3.22%까지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금리의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로도 꾸준히 내려가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시장의 실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올해 금리는 결국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중립금리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중립금리로 나아가는 여정 안에서 누군가는 건물을 매입하실 것이고 누군가는 건물을 매각하실 것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는 돈 가치가 내려간다는 걸 의미하고요.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지키기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좋은 자산으로 바꾸시는 게 그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잔금 전 용도 변경 유권 해석의 회기입니다. 정말 환영할 일입니다. 22년 10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기존에는 매도인, 매수인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는데 발표일부터는 무조건 잔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유권 해석의 변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도인은 주택으로, 매수인은 근생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매도인과 매수인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참 불합리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본인께서 오랫동안 갖고 계셨고 살고 계셨던 주택을 주택으로 파셔야 세금 혜택을 크게 보실 수 있는데요. 12억 이하 비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무려 80%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반면에 매수자는 이 주택을 주택으로 활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주택을 허물거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하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주택으로 사야 하니까 대출도 안 나오게 되고 취득세도 3배나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가 참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통과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은 2월 중순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매도인은 주택을 주택 상태로 거래를 하실 수 있게 됐고요. 매수인도 주택을 매입하시는 거지만 잔금 전 용도 변경을 통해서 근생으로 매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출에 있어서도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은 건축비입니다. 최근에 건축비 이슈가 정말 큰데요. 최근 리모델링도 평당 700에서 800만원, 신축은 1200만원 이상의 보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용도 변경을 통해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취득세 중과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건축 행위를 도전함의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건축비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사업성은 낮아진 상황입니다. 또한 임대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최근 강남의 많은 공급으로 인해서인지 22년, 23년
꾸준히 오르던 임대료는 그 상승세를 잃은 지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오히려 인하에서 겨우겨우 임대를 맞추는 건물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신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임대를 맞추는 건물의 임대인들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권 해석의 회귀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맞습니다만, 건축 행위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신규 투자자들은 훨씬 더 보수적이고 깐깐하게 물건을 살펴보셔야 한다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출도 중요하고 용도 변경도 이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